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웰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저작권법 강의를 하고 있는 김선화 변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 강의는 25년 2월에 촬영되고 있는 저작권법 기본 강의고요. 올해 이제 아직 1차 시험이 치러지기 전이라서 지금 아마도 이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3월 이후에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에 와 계신 분들은 아마 짝시생들, 이 뭐 기득이나 사시, 육시 뭐 이렇게 짝시생들이실 거고, 아마 지금 강의를 이제 현강으로 들으시는 2차 강의를 들으시는 1차생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 알려드리고, 아마 지금 2월이라서 이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아직 3월 GS 열리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고, 인강으로 들으시면 배속으로 좀 빨리 좀 압축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서 최대한 압축돼서 또 알려드리면서도 더 이제 자세하게 지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책은 요거 저 이번에 나온 그 2판이죠, 2판 저력 저작권법 요걸로 진행할 예정이고, 책이 조금 그 초판에 비해서 좀 두꺼워지긴 했는데 두꺼워진 게 다름이 아니고 뒤에 제가 법조문이랑 시행령을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법조문을 보면서 이제 GS를 쓰시라는 건 아니고 진짜 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책 볼 때 안 가져왔을 때 이렇게 보시라는 거고, 아니면 뭐 필기할 때 좀 법조문 옆에 필기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필기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GS 쓰실 때나 아니면은 시험장 들어가셔서는 그 시험장용 법전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GS를 쓰시지 마시고 GS 쓰실 때는 그 시험장용 법전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주소 설정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서도 법조문을 저희가 저작권법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헤매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요 책으로 이제 법조문 보게 되면은 조문은 몇 줄인지 알지만 그 위치가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참고용으로 제가 넣어뒀고, 시행령 같은 경우도 사실 거의 쓰는 경우가 없긴 한데 제가 시험 볼 때 제가 58기인데 58기 때 시행령이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에서 필요한 내용상 필요한 건 한 2개 정도인데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그래서 그 뒤에 조문을 빼면은 한 141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41페이지까지인데 사실 작년에 첫판이 나왔을 때 147페이지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6페이지 정도 줄인 건데 내용은 빠진 거는 없는데 제가 그 판례 같은 거를 원래 원문을 최대한 싣고자 해가지고 막 4줄, 5줄 이렇게 넣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상 저희가 이제 답안지에 써야 될 판례는 한 2-3줄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답안지에 쓸 수 있는 용으로 압축을 해서 넣었고, 어차피 판례는 저희가 판례 프린트나 이런 걸로 다 볼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첨삭을 만약에 이게 단권화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단권화를 안 하실 수 있도록 답안지에 딱 적합한 용도의 판례만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암기서로 쓰실 수 있도록 기본서도 만들어 봤고요. 네, 일단은 그 전에 OT 먼저 진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은 저는 21년도에 합격한 58기 변리사 김선화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특허 조금 하다가 상표랑 저작권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학원에서 저작권법 강의를 하고 있고, 네, 책을 저희가 지금 기본 강의로 쓸 책 저력 저작권법을 이제 썼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건데 페이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마 학원 수험계 중에는 가장 얇은 책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동차 때 디보를 했지만 그 동차 때 디보 할 때도 책이 제일 얇은 거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랑 제가 많이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책이 얇아서 좀 불안하거나 뭐 그런 게 조금 있었다. 그래서 뭐 다른 책을 볼라 했는데 다른 책을 보자니 또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냥 제 책만 봤다 이렇게 했는데 다 고득점을 맞고 합격을 하셨고, 그래서 그 책의 두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가
GS를 이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 보충 자료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암기해야 될 거는 암기서는 요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암기서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기본서도 이제 내용은 빠진 건 없지만 만약에 짱돌이 나오면 저는 그런 걸 짱돌을 GS로 내고 이제 단권화를 시켜라. 그래서 짱돌까지 기본서에 넣기에는 너무 이제 헤비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아껴서 3법에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이제 그 선택 과목이 이렇게 한 19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네, 제가 알기로 이제 디보가 가장 많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작. 이 저작이 원래 저 때만 해도 100명도 안 됐거든요. 한 30명, 40명 이렇게 됐는데 이제 지금 법과목이 엄청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PF로 바뀌고 나서 PF로 바뀐 지는 사실 한참 됐는데 아마 한 18년도쯤에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법과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PF로 한 이후에는 이런 뭐 보통은 그 전에는 이제 유기나 뭐 반응공학, 회로 뭐 요 정도를 많이 했거든요. 뭐 가끔 데이터 구조론 이런 컴공 나오신 분들이 이런 거 했는데 사실 이렇게 유기화학, 유기반응공학, 회로이론 이렇게가 가장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이 좀 많기도 하고 이 법과목 그러니까 이 특성상 답을 틀리면은 좀 많이 떨어지고 답을 맞추면은 뭐 90점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 저희가 옛날에는 뭐 80점, 90점 맞으면 선택해서 이게 합산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합격을 하는 그런 애가 많았는데 뭐 유기화학 본 사람이 다 90점 맞아서 이 사람들이 합격을 하고 이런 때가 많았는데 PF로 바뀌고 나서는 이 90점 맞을 필요가 없고 5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50점을 넘길 정도의 양과 그 다음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3법을 조금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목들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유기는 특히 이제 양이 엄청 많잖아요. 책이 뭐 이렇게 엄청 두꺼운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디보나 저작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법과목 이거 2개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이랑 디보를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일단은 요 합격률은 뭐냐면 그 패스율이 아니고 그냥 시험에 합격한 확률이고 시험에 합격한 그러니까 저작권법 선택한 사람 중에 시험에 합격한 그리고 요것도 이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의 확률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디보는 한 18에서 20 사이 18에서 20 사이고 저작은 엄청 왔다 갔다 하죠. 왜냐면 저작이 이렇게 엄청 팍팍팍 뜬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 제가 21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20년도부터 이제 44, 104, 138, 191, 290 해서 거의 이제 100명씩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5년 만에 한 4배, 6배? 6배가 된 것 같아요. 44명에서 거의 300명 가량. 그래서 올해는 몇 명이 볼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대세 과목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 합격률 자체만 보면은 뭔가 디보보다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좀 낮은 애도 있고 높은 애도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디보 같은 경우는 그 고인물들이라 하죠. 고인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가장 익숙한 과목이기도 하고 동차, 기득 상관없이 그 이상도 굉장히 디보는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장수생일수록 디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1차부터. 그래서 장수생일수록 디보로 가는 경우가 또 이렇게 과학 과목, 공학을 하다가 유기나 이런 걸 하다가 바꾸실 때 저작보다는 디보로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장수생들이 좀 많은 편이고 저작권법 같은 경우는 뭐 동차, 기득 그 이하나 뭐 3시 이후부터 사실 잘 웬만하면은 안 바꾸는 것 같아요. 디보가 잘 안 맞으면은 저작으로 가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동차 기득이 많거든요. 저희 수업 들어보면 가끔 이제 기득 때 좀 물을 먹고 이제 삼시생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뭔가 높지 않아 보이는 거지. 제가 뭔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작년에 작년에 초임으로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GS가 거의 얼마 없었거든요. 수강생이 한 뭐 10명 뭐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그 수업에서 한 4명이 동차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동차 비율이 엄청 높았던 수업이었고, 합격하신 분들도 다 동차였고, 그래서 뭔가 이제 한번 동차나 기득 때는 사실 3법이 완벽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 감수를 하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동차로 합격하신 분한테 왜 저작을 선택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 선택 페일로 떨어지는 확률보다 그 3법 탈을 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선택 페일로 떨어지기보다는 보통은 3법에서 점수가 모자라서 그 평균이 모자라서 떨어져요. 그래서 저도 동차 때 선택은 패스를 받았어요. 그 디보를 했는데 패스 받았는데 3법이 이제 점수가 모자라서 떨어졌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거에 시간을 아껴서 여기에 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막 한 60점 이렇게 맞아버리고 요거를 점수를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도 좀 선택을 공격적으로 시간을 압축을 하고 3법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동차 기득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 페일로 떨어지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저작은. 그래서 그것보다 여기서 점수를 아껴서 여기로 이제 좀 치중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합격률이 높게 나온 애도 있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 44명 이렇게 볼 때 좀 낮게 나오긴 했는데, 보통 저희 합격률이 18%에서 20 사이 이 정도 되거든요. 저희 전체 합격률이.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 디보는 평균 정도고, 저작은 왔다 갔다 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제 점수 분포도인데요. 지금이 이제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치를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쭉 뽑아왔는데, 패스율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막 엄청 저작권법이 뜨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이 교수님들도 옛날에는 막 거의 한 44명 이전에는 거의 한 10명 막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5명, 10명 보다가 갑자기 막 100명, 200명, 300명이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계속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스율이 높을 때는 좀 쉽게 나온 해, 그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온 해, 쉽게 나온 해, 어렵게 나온 해,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많아진 지 4, 5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느끼기에 한 70%, 7에서 80% 정도로 맞출 것 같거든요. 그 패스율을.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는데, 원래 이 전까지는 좀 조문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조문으로 많이 풀 수 있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작권법은 조문은 그냥 이게 조문집이 이제 주어지니까, 법전이 주어지니까 조문만 좀 알고 있으면 뭐 그냥 채우기는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제 패스하기 쉽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24년도 작년에 최신 판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판을 항상 GS 때 최판이랑 그다음에 주요 판례들, 뭐 대법원 판례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GS로 이제 보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뭐 여기 책에서도 당연히 실어놨고 좀 중요한 판례들 같은 거, 그다음에 최신 판례라 하면은 이제 25년도 최신 판례죠. 24년 마찬가지긴 한데 24년까지는 제가 이제 GS나 여기 책에다 실어놨을 거고, 이제 25년도는 또 이제 보충 자료로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올해 여름까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마 내년에는 이렇게 조금 어렵게 나왔으니까 좀 올해는 조금 쉽게 나와서 패스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가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디보랑 저작을 봤을 때 디보의 합격률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장수생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 과목이죠. 저는 이제 동차 때 디보를 하고 기득 때 저작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 게 좀 쉽지 않았어요, 사실. 왜냐면 기득 때 떨어지면, 이 위험 부담을 하고 떨어지면은 다시 3시가 되면서 다시 1차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사실 좀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디보를 할 때, 동차 때 디보를 할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둘 다 패스 받았는데,
둘 비슷한 점수였거든요. 한 59, 60 뭐 이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디보 때 이제 판례를 외우느라고 그 판례 스터디를 하느라고 암기 스터디죠. 암기 스터디. 거의 뭐 3법 마냥 3법을 하는 거 마냥 그러니까 당연히 민소가 이제 주 막 50%다. 그럼 특상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뭐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1.5, 0.5 요 정도? 요 정도 써야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거의 이거를 비등비등하게 쓴 것 같아요. 디보가 생각보다 내용은 당연히 뭐 상표 특허 마찬가지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알잖아요. 저희가 1차 때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지만 판례랑 이런 거 의의 취지 이런 걸 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많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0.2 막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요거를 안 하고 막 거의 뭐 2.5 대 뭐 1.5, 막 1.5, 막 이런 식으로 2대 1.5, 1.5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거의. 아이고. 네. 그래서 2대 1대 1, 뭐 아니면 2대 1.5 대 1.5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비등비등하게 특상들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점수가 조금 이제 낮게 나오죠. 여기 양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페일 받을까 봐. 그래가지고 요것도 다 암기하고 요것도 다 암기하려니까 여기는 다시 이제 적어지고 막 40%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을 조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특상 중에 특히 본인이 이제 조금 더 끌리는 거나 아니면 좀 잘하는 과목이 있으실 거예요. 좀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제 법의 그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약간 공학의 느낌이 좀 강하고 상표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뭐 유사 판단도 다 맨날 뭐 판례를 외워야지 결론을 아는 거고 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금 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면은 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저작은 시간을 확 줄여야 된다, 저작에서. 그래서 판례량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외워야 되는 게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조문을 진짜 많이 써요. 좀 이따가 이제 기본 강의 가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2조에 이렇게 정의 조문이 있는데, 여기 1호부터 막 1호, 32호까지 막 30호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 정의를 사실, 의의잖아, 의의. 저희 특상하면 의의 취지 처음에 많이 쓰죠.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의의가 다 나와 있어서 외울 필요도 없다. 그리고 판례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외워야 되는 판례는 굉장히 적은데 그것도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구를 다 겹쳐서 쓰기 때문에 그 한두 줄 외우면은 이거 응용이 되게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판례도 적고 조문도 나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디보는 이제 절차가 있죠. 특상기 마찬가지인데 산책법 보면 절차 이제 심사를 할 때 심사도 하고 뭐 우선 심사도 하고 뭐 PCT도 하고 막 다 절차가 엄청 복잡한데 등록을 안 해도 저작권이 발생을 해버리거든요. 권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차가 없어요. 저희가 저작권은 그냥 실체만 있거든요. 실체만. 그래서 딱히 법에서 거슬릴 게 없다. 그냥 판례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암기 시간을 당연히 줄여야죠. 처음에 조금 법 체계가 특상디랑 달라요. 특상디는 조금 비슷비슷하면서 다르잖아요. 근데 저작은 아예 이제 새로운 법 체계라서 처음에 조금 어떤 세계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그 세계관에 적응을 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는 있는데 그거에 적응만 하면은 뭐 제 생각에 이제 기본 강의 한번 들으시면 적응이 다 되실 텐데 그 기본 강의 한번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청 그 시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답안지 작성론 한번 하고 들어갈 건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동차 이상이시니까 동차 때 이제 쓰셨겠죠. IRAC라고 아이렉 구조 이렇게 처음에 문제점, 문제 소재 혹은 서론, 그 다음에 뭐 룰, 그래서 적용되는 이 사안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그래서 판단 기준을 적게 되는데 판단 기준은 첫 번째가 법, 조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판례죠. 그래서 조문도 적고 판례도 적고 막 둘 중에 하나 있으면 이 순서대로 적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최후가 이건데 저작권법은 거의 이제 안 쓰고 이제
이런 거는 특허 이런 거에서 조금 쓰죠. 그리고 이제 사안포섭을 합니다. 사안포섭이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까지 내는데 요거를 겹쳐서 이제 중복이라고 하나만 쓰시거나 결론을 너무 짧게 쓰시거나 사안포섭을 너무 짧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세 줄을 썼다. 한 요거는 뭐 그래도 2줄은 쓰셔야 되고. 근데 이거 사안포섭을 저는 거의 뭐 상표는 특히 한 페이지 가득 쓸 때도 있었거든요. 상표 같은 경우. 이게 해마다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답안지에 저 때부터 이제 사안포섭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가 됐어요. 그 전에는 사안포섭을 해봤자 한 반 페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22줄인데 한 페이지가 한 10줄 쓰면은 많이 썼다, 사안포섭 많이 했다 이 정도였는데 저 때는 거의 한 15줄, 한 페이지 아니면 20줄 이렇게까지 사안포섭을 가득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 거의 이 법 오히려 적용 기준을 한 반 페이지, 0.5페이지 적었으면 이거를 한 페이지 이렇게 적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이제 판례가 만약에 10줄이, 판례가 5줄 정도 적잖아요, 보통. 판례를 5줄 적으면 사안포섭은 한 2~3배는 돼야 되거든요, 2~3배. 왜냐면 그 사안을 가져와서 똑같은 그 판례, 문구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합쳐져야지 이제 합쳐지면은 양이 훨씬 더블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5줄, 이것도 5줄 이렇게 적는단 말이죠, 사안포섭도. 그럼 안 돼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가 5줄이면 사안포섭은 10줄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을 끌고 오고 이 판례도 똑같이 끌고 와서 중복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중복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 GS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안포섭을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 특허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지만 상표는 사실관계를 좀 나열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를 굉장히 이용을 잘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위에 거 끌고 와서 저는 한 2줄 정도는 적는데 요 전부를 다 압축해서 1~2줄 정도 마지막에 결론 적고 끝냅니다. 네. 시간 분배 측면에서는 저희가 원래는 16페이지가 한 권이었는데 지금 이제 20페이지가 한 권이 됐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뭐 학원의 다른 강사님들이랑 관리사님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관리사님들은 어떻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만점으로 계산을 하느냐. 16페이지, 원래는 16페이지가 만점이었으니까 굉장히 편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2권을 쓰는 거예요. 자꾸 한 18페이지, 20페이지 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16페이지도 겨우 썼거든요, 항상. 그래서 GS 때 특히 동차 GS 때는 한 번도 풀답안을 쓰고 들어간 적이 없고 항상 뭐 한 13페이지, 15페이지 많이 적으면 이거고 뭐 한 10페이지에서 13페이지 하나도 뒤에 4번 못 쓰고 들어가고 이랬는데 기득 때는 당연히 이제 불기득을 해야 되니까 뭐 16페이지 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겨우 채웠어요. 왜냐면 저는 이걸 하도 못 채우니까 제가 시간을 다 분배했어요. 한 페이지마다 시간을 다 분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1페이지부터 16페이지가 있으면 뭐 8페이지까지 1번, 2번을 반이니까 1번 문제, 2번 문제를 8페이지까지 쓰고 3번이랑 4번을 9부터 16페이지까지 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1번이 30점이고 2번이 20점인데 다 이거를 분석을 해놨어요. 1번 풀 때 36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험이 한 9시에 시작하면 9시 36분까지는 1번을 끝내고 2번은 딱 10시까지 끝내고 24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 36분, 2번 24분 해가지고 여기 안에서도 다 쪼개놨어요, 저는. 그래서 목차 6분,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쓸 때 한 페이지당 이제 5분, 6분을 잡아야 돼요. 6분 해서 5장 이렇게 쓰면 딱 36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항상 맞춰서 끝내기 때문에 제가 이제 4번을 끝낼 때는 4번 24분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딱 땡땡 이렇게
끝냈을 때 마지막에 딱 끝내서 이제 16페이지가 되는 그런 계산을 다 해놓고 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저는 너무 미뤄지더라고요. 그냥 뒤로 계속 미뤄지고 완벽한 답안을 쓰려고 계속 뒤로 딜레이가 돼가지고 항상 못 끝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이제 필석이 본인이 빠르다, 펜이 잘 나간다 이러면 당연히 뭐 많이 쓰시면 좋고, 그다음에 본인이 너무 좀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펜이 잘 안 나가고 좀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페이지 16페이지라도 이제 쓰시는 게 좋다. 근데 어쨌든 그 다른 이제 강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좀 다른 이제 특허나 상표 유명한 강사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페이지 자체, 내용물 자체를 막 엄청 늘리지는 않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목차 처음에 이제 문제를 쓸 때 이제 문제 1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하는데, 하고 이제 소설문을 이렇게 쓰죠. 그래서 설문일 하고 뭐 설문이 한 두세 개 나오거든요, 한 문제에. 그러면 설문이 뭐 이렇게 쓰는데, 여기 안에서는 다시 1 문제 소재, 문제점이죠. 문제점 하고 뭐 2 뭐뭐인지 뭐 의 취지 이렇게 쭉쭉 나가게 되는데, 이 판단 기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띄어쓰기를 한번 하고 대목차 밑에도 띄어쓰기 한번 하고 이렇게 가신대.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쓰잖아요. 1번 소설문 1번에 결론을 쓰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 하고, 여기 대목 그 로마자 밑에 띄어쓰기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4번까지 있으니까 꽤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 설문이 보통 3개씩 있으니까 한 문제당, 그러면은 한 문제당 거의 띄어쓰기가 한 4, 5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4문제니까 근데 4문제지만 그 격차는 3문제씩이니까 한 페이지 정도는 띄어쓰기로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페이지 정도는 조금 양을 늘리는 식으로 해서 여기 중간에 한 18페이지 정도 맞추는 걸로,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필속이 나오시면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긴 하죠. 필속 많이 이제 빠르시면 많이 쓰는 게 좋긴 한데, 굳이 저는 그 16페이지 쓰고도 고득점을 다 맞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압박을 가지시진 말으셔라. 근데 저작은 그런데 특상 같은 경우는 고득점 한 뭐 22페이지, 3페이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고득점도 맞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좀 조율을 하시되, 이제 저작은 제가 느끼기로는 뭐 20페이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6에서 18페이지 사이, 16페이지만 쓰셔도 패스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한 55점 안팎, 한 54에서 58 사이 점, 이 정도가 좀 추구하는 점수고, 60점, 그 고득점이라 하면은 저희 저작원에서 한 62점, 63점 정도면 고득점이었거든요. 굉장히 거의 한 수석 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긴 한데, 뭐 굳이 동사나 기득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네. 이것도 이렇게 노리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점수가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건데, 어쨌든 16페이지 쓰시고도 저렇게 고득점을 다 맞으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기본 강의 특징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답안지 분량으로 일단은 제가 이제 암기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본서가 거의 초판이 147페이지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거의 뒤에가 반절 정도가 조문일 만큼 이 조문을 빼면 굉장히 책이 얇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제 일단 기본서가 얇아서, 그리고 이제 GS가 좋아서 이제 들으셨다 하는데, 막상 시험이 다가오니까 한 5월, 6월이 되니까 약간 불안한 거죠. 불안해가지고 암기서를 하나 따로 해서 암기 스터디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이제 책을 구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 암기서에 이제 기본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암기서도 또 따로 있는 건데, 이 암기서는 당연히 축약본이잖아요. 축약본.
이 암기서가 제 기본서보다 두꺼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암기서를 만들면 이것보다 당연히 얇겠죠. 기본서보다 얇게 만들 텐데 이 다른 이제 타 학원의 암기서가 제 기본서보다 두꺼워가지고 이제 6월에는 이미 이걸로 이제 암기를 하기에는 늦었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암기를 하자 했는데 이것만으로 이제 굉장히 충분하게 그분들 다 합격을 하셨고, 당연히 이제 제 과목, 저는 이제 저 강의를 듣고 페일 맞으신 분은 없어요. 패스를 다 받았는데 3법에서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합격하신 동차 합도 굉장히 많으시고 기득도 많으시고, 근데 일단 페일을 받진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다 들어보면은 저작에 투자를 진짜 안 했어요. 제가 아마 영상이 2월 다음 주쯤에 올라갈 텐데 그 합격하신 분들이랑 인터뷰를 찍은 게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막 동차는 특히 3월부터 진입을 하잖아요. 3, 4, 5, 6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이제 7월에 시험을 보고 지금 2월이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더 이렇게 해드리면 세계관이 조금 잡히면서 이때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근데 그 동차분들은 이때 처음 그 세계관을 접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특성이랑 너무 다르니까 헷갈리면서 이때 이제 좀 틀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때는 진짜 이때는 약간 정리를 하죠. 뭔가 세계관 정리. 왜 법 체계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때 이제 틀을 잡고 암기를 하는 건데, 이때 하실 분들도 이제 합격을 했고, 근데 이분들이 뭐 4월에 제 강의를 들었고, 뭐 5월에 당연히 못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민소를 3월에 동자분들이 듣고, 그 다음에 특허 하나 듣고, 뭐 민특상을 듣거나, 민특을 듣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상표 선택, 뭐 이렇게 2개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또 5월은 또 민소를 해야죠. 민소는 계속 가는 거긴 한데, 강의로 치면, 강의 GS 이런 걸로 치면은. 근데 이제 인강이나 기본 심화 강의 이런 건 계속 듣고 있겠죠, 인강으로. 그래서 사실 저작을 할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시간이. 선택을 이때랑 뭐 격달로 하겠죠, 격월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GS를 들으면서 미리 보통은 전날 GS를 쓰면은 전날에 이제 막 암기를 해서 들어가잖아요. 뭐 특허 내일 뭐 민소 아침 9시다. 이러면 전날 밤 12시까지 막 외우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외운 걸로 이제 그냥 뿌리는 건데, 저작은 저녁 수업이기도 하지만 저녁 전에 이제 3GS를 듣고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3GS나 그러니까 2GS죠. 오전, 오후 GS 듣고 마지막에 들어오시니까 일단은 정신이 너무 없으시고 다들 눈이 굉장히 퀭하세요. 퀭하고 엄청 기를 다 빨려가지고 터덜터덜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작에서 조금 힐링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택 과목에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선택을 당연히 패스 받는 것도 역할이긴 한데, 그 3법에서 이제 지친 그 심신을 선택해서 조금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힐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선택에서 또 힐을 받지 못하면 3법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된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이 3법.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 들을 때도, 강의할 때도, 특히 GS 할 때는 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기본서, 암기서는 최대한 얇고 컴팩트하고, 그 다음에 거의 여기서 90% 나오게 책을 만들 때, 당연히 짱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짱돌. 이런 거는 제가 GS에서 10%를 보충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책은 그 자료를 너무 많이 늘리시지 마시고, 만약에 GS를 다른 강사님 거나 다른 학원 걸 듣더라도 GS 정리를 꼭 압축해서 하시고, 책은 늘리지 마세요. 책은 한 권으로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책은 한 권, GS는 돌아가면서 들으셔도 돼요. 근데 GS도 2개 정도, 2개만 들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선택 GS 특히 너무 많이 늘리시지 마시고, GS 특히 저는 한 강사에 만약에 본인이 기득 이상이시고 뭐 저작을 조금 안다 하면 실전을 2개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이제 A 강사, B 강사 거를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작이 처음이다. 그러면 기초부터 들을 거 아니에요. 기초 실전 이렇게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 강사의 커리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한 강사가 이제 문제를 겹치게 안 내요. 그러니까 기초에 냈으면 실전에는 보통 엄청 중요한 게만 한 번 정도 더 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겹치게 안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강사의 기초를 듣고 어떤 다른 강사의 실전을 듣는다 이러면은 서로 이게 다르니까 이게 겹치거나 뭔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답안지 형식 같은 것도 좀 한 강사의 그냥 커리를 따르는 게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시간 아껴야 되는데 자꾸 여러 답안지를 보게 되면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강사를 듣던지 패스를 받으실 거예요. 저작은 패스를 받으실 건데 시간을 어느 정도 아끼느냐의 문제고 패스를 받으시는 건 맞는데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한 강사의 한 답안지의 어떤 책에 익숙해지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좀 자신이 있다 하면 실전 2개는 다른 거 들으셔도 돼요. 실전은 이제 문제가 다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 실전 들으실 거면 한 강사 커리를 사셔라. 네, 이러고 저는 이제 기본 강의에서 아마도 이제 진도별로 이제 사례나 기출을 조금 다뤄드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이제 사례라 하면 GS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른 변호사 기출이나 다른 저작권법 관련된 수험계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 조금씩 한번 볼 거고 기출도 만약에 진도에 따라서 좀 중요한 기출이거나 좀 나온 지 좀 오래된 기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최신 기출 지금 61회까지 시험을 봤는데 한 60, 50 요렇게까지는 너무 딥하게 보지 않으시는데 그래도 이것만 좀 빼고 여기는 보긴 봐야 돼요. 그래서 한 1, 2년 걸러서도 나오는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만약에 진짜 중요한 판례가 크게 나왔다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62회 때 나오진 않겠지만 저작권법이 나오는 게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또 이제 중요하면서 이런 판례가 아니고 그냥 조문으로 푸는 문제는 겹쳐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한두 해 걸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보긴 한다. 그래서 기출도 조금씩 다뤄드릴 예정이고 아마 기본 강의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제가 구별을 해드릴 텐데 책에서 이제 여기는 암기를 하셔라, 여기는 이해만 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말씀도 드리는데 책에 이미 제가 좀 초판은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실어놨다면 이제 이 판에서는 좀 나눠놨어요. 이거를 여기 판례 쓰실 부분이랑 이제 답안지 쓰실 부분이랑 이제 박스로 묶어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은포섭용으로 묶어둔 게 있고 그냥 플러스 알파 그냥 참고하셔라 참고 이런 것들도 있고 사은포섭은 뭐냐면 사은포섭을 굉장히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고 익숙해져야 이 조문은 이렇게 사은포섭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나중에 펜이 나갈 때 이제 말 지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놨고 사안이 조금 책에 너무 많이 실진 않았고 중요한 거 몇 개 실어놨고 이제 판례를 보면서 같이 이제 판례문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추구하는 이제 효율 선택에서 효율을 뽑는 거. 선택에서는 꼭 효율을 뽑아야 됩니다. 패스는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해서 제가 패스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고 합격이 목표예요. 합격. 그래서 여기서 효율을 뽑아서 3법에 투자를 하셔서 3법에서 특히 민소에서 고득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민소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를 제가 추구하는 추구미죠. 제 추구미는 선택에서 제가 선택 과목의 강사긴 하지만 선택에 너무 투자 많이 하지 마셔라 이렇게 하고 저도 이제 투자해서 다 패스를 받긴 했지만 그 투자해서 떨어졌다고는 생각 안 해요. 사실 그냥 제가 모자라니까 떨어진 건데 그래도 최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끼고 민소에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저희 민소가 이제 만인의 어떤 고통이잖아요. 이게 제일 이제 좀 많이 이제 고통을 받는 과목인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고득점을 받아야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나는 민소가 어려우니까 특상에서 조금,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민소가 원래 뭐 민소를 한 60에서 70점 사이를 받고 특상을 뭐 한 보통 이제 50점대거든요. 50점대. 50점대 초반이냐 중반이냐 후반이냐지 60점대 가면 진짜 고득점인 거고 보통 53에서 58 뭐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근데 이게 특상을 너무 잘하고 하니까 이제 민소를 이거는 이제 한 59점 정도 50점대 맞고 이거를 이제 한 50점대 후반을 맞아서 이제 합산으로 좀 비슷하게 가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1차 때도 자기는 이제 자가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뭐 아니면 자가가 자신이 있으니까 자가 90을 맞겠다. 자가 80을 맞겠다. 자가 85, 뭐 민법이 너무 못한다. 민법 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민법을 80.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재 뭐 80, 85 이렇게 맞겠다. 이거를 이제 목표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민법을 90 이상, 산재를 산재도 한 90, 85에서 90. 그다음에 자가를 한 70 정도. 이렇게 잡아야 조금 안정되는데 자가를 90을 맞겠다. 이렇게 하면은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너무 위험한 그 해의 자가의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민소는 웬만하면 50점대로 50점 초반이 안 나와. 이거는 그냥 동차라서 진짜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지 실력이 있는데 막 다 암기를 했는데 50점 초반이 나온다. 이건 없거든요. 근데 특상은 뭐냐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다 외우고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용도 다 알고 외우는 것도 암기도 다 돼 있는데 오히려 동차 때 점수가 잘 나오고 기득 때 떨어지거나 기득 때 잘 나왔는데 30대 떨어지거나 보니까 실력은 올라갔는데 이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50점대 중반으로 맞추고 근데 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소는 실력이 점수예요. 그래서 민소 실력 오르면 점수 무조건 오르거든요. 이거를 이제 노리셔서 이거를 70점 가까이 맞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선택은 그냥 50점대 중반으로 그냥 패스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제가 OT를 하면서 사실 한 작년 11월부터 목이 계속 나가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킁킁 거릴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절을 해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OT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본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